저는 현재 편의점을 6개 운영 중인 경영주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는 GS25, 이마트24 모두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은 다 합치면 연매출로 한 67억 정도 나옵니다.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6개 중에 3개 매장이 1매출 350만원 이상 나오는 점포이고요. 6개 모두 점주 임차 타입입니다. 편의점 창업이 궁금해서 썸네일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왜 자기 자랑하고 있냐고요? 제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명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거든요. 편의점 매출 150만원도 안 나온다. 300만원 이상 나오는 매장은 다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저렇게 다점포하고 매출 잘 나오는 거 하는 사람들은 다 편의점 본사 개발 출신들이다. 편의점 개발 본사 출신이 아니면 편의점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진짜로 1매출 300만원 이상 나오는 점포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2013년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2022년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랬던 저는 왜 지금 편의점을 하고 있을까요? 맞벌이 간호사 부부였던 저희는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이프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퇴근 후에도 언제라도 병원에 다시 가야 될 수 있는 응급 콜 당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째를 가지고 싶었는데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는 둘째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한 명의 자녀만 기를 것인가, 아니면 둘 중 한 명은 퇴직하고 둘째를 가질 것인가. 둘 중 한 명이 퇴직한다면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외벌이로 4인 가족의 삶을 꾸려간다는 건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 명분의 월급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직장인이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종류의 창업을 고민해보고 또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거 잘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 첫 편의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오픈한 그달부터 바로 제가 원했던 한 명분의 월급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픈하면서 실제 투자한 투자금도 2달 만에 모두 회수한 것 같아요. 보증금 포함해서요. 여기는 지금도 저에게 훌륭한 수입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첫 편의점을 오픈할 때 저에게 편의점에 대한 경험은 오직 대학교 여름방학 때 했던 2개월간의 야간 알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어떻게 편의점을 6개 운영하게 되었고 흔히 말하는 고매출 점포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편의점 창업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 바빠서 영상 다 볼 시간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특강을 신청해 주시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 전에 과연 편의점 창업 해도 될까요? 정답은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2가지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이런 유이고, 두 번째로는 편의점으로 연매출 100억 이상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의 매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낮은 편의점을 하면 안 되고 매출이 높은 편의점은 제 기준에는 무조건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높은 기준은 얼마일까요? 저는 300만원이라고 봅니다. 고매출 편의점이라고 하는 1매출 300만원 이상의 편의점, 오픈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직접 근무하지 않고 24시간 모두 근무자를 채용하고 그리고 그 근무자를 관리하는 사장님까지 고용한다고 했을 때 약 650만원의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월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매출 300만원 이상 예상되는 곳이라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오픈
오픈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주 임차일 때 이야기입니다. 본부 임차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제가 계산한 방식 이거랑 완전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좋아, 일매출 300만 원 이상 나오는 편의점 창업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 매출 300만 원이 나올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수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소개받은 자리가 진짜 300만 원이 나올 만한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곳은 누가 왜 소개를 시켜주고 결정적으로 그런 곳을 어떻게 창업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매출 편의점을 창업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니까 아직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고민 중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하루 매출을 예상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현장에 동일한 공식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독점이고 수도권이라는 가정하에 예상 매출을 산정하는 공식입니다. 편의점 브랜드 또한 오픈할 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고 저 또한 오픈 전에 이 표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바로 아파트는 세대당 3,000원, 오피스텔은 세대당 5,000원,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0평당 1,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경쟁점이 없고 완전한 독점으로 그곳을 독점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아파트가 555세대인데 주변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다른 근린생활시설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편의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곳의 매출은 555세대 곱하기 3,000원 해서 166만원 정도의 하루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매출 편의점 300만원 일매출을 만들기 위한 필요 세대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아파트라면 3,000원 곱하기 1,000세대 300만원, 오피스텔이라면 5,000원 곱하기 600세대 300만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면 1,000원 곱하기 전용면적 3만평 하면 300만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매출 계산 공식으로 고매출 편의점을 창업하기 위한 기본 필요 충족 세대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아파트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 요것만 남기고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것만 남겨두는 이유는 만약에 아파트를 살려두면 여기는 이미 편의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분양권으로만 보는 거고, 이렇게 분양권만 남겨두면 나머지가 다 지워지고 여기 두 개가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2,333세대입니다. 세대수 너무 좋죠.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상가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뒤로 보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살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상가, 즉 아파트 단지 상가로밖에 올 수 없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이름 치시고 뒤에 단지 내 상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단지 내 상가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듯한 이미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지금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누워있는 기역자 모양으로 있고 총 29개 호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거리를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 편의점이 독점이 되려고 하면 이 거리 제한에 따라서 독점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4m이기 때문에
거리만 잘 잡으면 독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여기 상가가 지금 계약 가능한 게 있는지 봐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서 상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빼주고 저희는 월세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계약 가능한 상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13평이고 월세가 5천에 23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편의점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고매출 편의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경우에는 전국 입주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입주일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고매출 편의점을 오픈하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단지들을 기준으로 상가 계약을 위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가를 계약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 소매인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6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찾았고 이제 입주를 얼마 앞두지 않은 현장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가가 딱 한 칸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6개, 많게는 100개가 넘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매출 편의점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독점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독점. 과연 이 독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쉽게는 편의점 지정 자리로 분양된 상가인지 보는 방법도 있지만 상가가 많은 곳은 이렇게 특정 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점은 바로 편의점 간 자율 규약에 따른 거리 제한을 통해서 편의점의 독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m 혹은 100m 간격으로 거리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50m, 100m라는 기준은 바로 지자체마다 설정된 담배 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라서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고매출 편의점과 독점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담배 소매인 신청 방법과 과정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담배 소매인 취득까지 완료했다면 고매출 편의점 창업의 90%는 완성된 셈입니다. 그 이후에 각 브랜드 담당자들을 만나셔서 오픈 시 조건을 조율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브랜드로 오픈하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본인 편의점을 오픈한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야, 주변에 경쟁점이 들어오지 혹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당연히 모두 다 고려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프로세스는 알고 내가 소개받은 현장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내가 이 편의점을 창업했을 때 과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고매출 편의점을 오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영상의 길이 공개된 콘텐츠라는 한계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실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 만에 최대한 압축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첫 편의점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 신청하신다면 후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수강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